네, 안녕하세요. 이기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주식 분석가 주강민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아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121선 밑에 있으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탄력도 없고 거래량도 잘 안 터지고 그리고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좀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5일선에 지금 맞아 있어요. 5일선이 밑에서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이 5일선이 위에서 누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방 압력을 조금 더 주게 돼 있죠. 네. 근데 이게 뭐 그렇게 걱정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스권을 지금 잠시 이탈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박스권을 들어가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꾸준히 보여줄 거예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 전반에 조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시면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코스닥 상위 종목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많이 뺀 것들이 제약 바이오 쪽이었고요. 아무래도 기관 같은 경우는 담을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그래서 뭐 코스닥 150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맞춰가려면 그 또 뺐던 2차 전지를 또 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또 수급이 돌고 있습니다. 뭐 다 빠진 건 아니고요. 제약바이오도 조금 다른 종목들이 움직임 종목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알지노믹스가 연속해서 상한가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바이오 약세 그건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도체 강세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시장은 현실적으로 주도 섹터라던가 주도주가 없어요. 얘네가 주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또 언제 또 빼버릴지 모릅니다. 단순하게 지금 지난 미국 시장에서 AI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오라클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왔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H200을 중국에다가 판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AI 종목들 섹터가 네, 강하게 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도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조정을 받을 때도 같이 받고 네, 상승폭이 나오면 또 같이 가요. 그래서 산타랠리가 요번에 반도체만 오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죠. 네, 제약바이오도 코스닥 부양이라는 또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큰 상승을 만들 수 있어요. 시가총액 1위가 보시면 알테오젠이잖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는데 그 뒤로 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있습니다. 얘네를 올리기에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LG 엔솔에 대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얘네를 올릴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갑자기 로봇만 올린다라고 하면 종목이 너무 없고 또 우주항공이 있긴 하니까 우주항공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런 부분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원투펀치로 그냥 막 날고 날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금들이 다 이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뭐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이런 애들은 지수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기본적으로 2%가 상승을 하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2% 이상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는 그거를 성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매매를. 그렇기 때문에 딴 데서 팔고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수익을 올렸던 종목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제약바이오 쪽에 좀 몰려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서 자금이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도체 섹터는 연말 랠리가 온다고 해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슈가 없고 테마가 없잖아요. 하루하루 불안한 이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또 나오면 또 그때는 빠질 텐데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좋은 베스트는 적당히 수급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면서 코스피 쪽에서나 코스닥 쪽에서나 반도체와 바이오가 같이 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거나 원래는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 도 같이 가도 되고 뭐다세 개가 다 같이 가면은 금상첨화겠지만 뭐 그러기는 쉽지 않죠,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반도체가 좀 가더라도 반도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갔는데 오늘 미증시 지나가는 그런 움직임 보고 나면은 내일은 또 다른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ABL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트럼프가 제약사 추가 약가 인하 합의를 했다라는 거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엄청 제약바이오가 조정을 받았다? 그거는 또 힘든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CDMO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더 수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래저래 오늘은 아직은 날이 아니다. 산타랠리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5거래일 그리고 연초 2거래일 이렇게 7거래일을 산타랠리라고 칭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본격적인 랠리는 23, 24 그리고 26, 29, 30 이렇게 산타랠리가 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반도체만 가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기 박스권 하단을 올라가서 이 5일선을 이렇게 올려놓는 움직임까지만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주봉상에서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놓고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런 식의 움직임만 보여준다라고 해도 아 이렇게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주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계약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은 펩트론은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그럴 종목이 아닙니다. 원래 제가 어제 영상에서 여러분들 썸네일에서 다 확인하셨다시피 공매도를 못 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기관의 임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얘네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담았기 때문에 평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얘네를 방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외국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가 똑같았으면 오늘 빼는 것보다는 약간 매수하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전반적인 시장이 반도체로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이 얘들도 흘러내리는 거를 막지 못했죠. 개인들이 좀 많이 받아줬는데 코스닥 쪽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코스피 쪽에서 넘어온 개인들이 방어를 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또 공매도 물량이 좀 꽤 나온 편인데 이 정도까지 나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거래량을 보시면 지금까지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가장 낮은 거래량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요때 이후에는 20만 주대가 오랜만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애프터마켓까지 다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거래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도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공격적인 공매도를 못 치죠. 왜 못 치냐면 얘네가 받아버리면 많이 빼지도 못하고 다시 올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나오죠. 바로 쇼커버를 해야 되는 그런 움직임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가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은데 다시 순매수로 들어오는 구간이 언제인지를 좀 확인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탄력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가 또 약세를 보인 게 엔캐리 청산이 있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엔캐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금액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를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널뛰기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수익을 올렸다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악재가 있다거나 하면은 금방 또 빼야죠. 여기서 큰 수익을 못 올릴 것 같으면 차라리 갚아버리고 만다. 약간 이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엔화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막 많이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단순히 반도체가 갔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가 어느 정도 타격을 입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개인이 받아줬으니까 기관 쪽에 안 담은 거지 기관이 만일에 얘네가 많이 뺐으면은 공매도를 치는 움직임이 나왔으면은 기관이 또 받아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그 개인들이 받아줬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았고 또 말아 올리는 움직임까지 또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긴 하지만 말아 올리는 움직임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말아 올렸다라기보단 지킨 거죠. 네,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키는 움직임 보여줬기 때문에 관여를 안 했고 당장 올린다라고 해도 쉽게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지를 한다라기보다는 빨리 이동을 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편안한 곳으로 들어가는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만 보여주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지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약간의 상황만 보더라도 주봉상으로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5주 연속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을 줬다라는 거는 사실상 차트 거의 뭐 무너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4주 지나고 5주째는 양봉을 여기서 방향 정하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은 상승폭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이제 새해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움직임에 대한 것들이 한 달 한 달 지나가게 되면은
금방 10월 달이 옵니다, 여러분들. 10월 달이 완전 오기 전부터 아무래도 또 다시 자리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당장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포기하고 뭐 손절하고 그럴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1년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요 선, 까만 선까지도 열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 반등을 못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옛날 2차 전지 때처럼 이런 모습 보여준 다음에 쭉 빼버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만일에 그렇게 뺀다라고 하면은 100% 나와야 되는 움직임이 뭐냐면 데드캣 바운스라던가 아니면 이런 쌍봉의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얘네가 많이 담았잖아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여기서 많이 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여기서 소화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뺀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기관 같은 경우는 또 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뺀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렸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지도 않았겠죠. 여기쯤에서 올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빼버렸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뺐던가. 근데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소화를 하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부분을 소화하는 면역을 기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점차 다시 우상향을 시키는 그 그림이 가장 타당한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여기서 상승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 추매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기를 깨고 내려온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패닉 구간에 와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벌써 여름 이전부터 온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털렸거든요. 여기 개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손바꿈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구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기에 많이 모여 있으실 테니까 여기서 이런 힘든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버티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슈가 갑자기 뒤로 늘어났지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전반적으로 그 일라이릴리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아까도 보셨겠지만 트럼프가 약값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기술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인하된 약값으로 또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뭐 볼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또 주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사제 이후에 먹는 약 뭐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될 수 있는데 여러모로 노이즈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얘네는 다시 올려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더 빠지면은 뭐 여기 계시는 개인분들도 손실이 크겠지만 기관 애들이 버티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거. 지들이 던지면서 손절 확정 짓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찔끔찔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부양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오늘 물량 이동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기간은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담고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얘네는 매도를 한다라기보다 쌍끌이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기도 어떻게 보면 여기만 이렇게 매수를 한 거지 더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뺀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겠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혼자서는 도무지 건질 수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투자 관리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올해 혹은 뭐 어느 정도 모여지면은 이제 완전한 비공개로 전환을 할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입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오래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관리방에 계신 분들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8081-75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정확히 2번으로만 답장을 드립니다. 전화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로 답장을 드려요. 그것도 오전에 드리고요. 혹시나 이 영상을 장중에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장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있는 시간이 좀 있겠죠.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장중이라던가 아니면은 시장 열리기 전이라던가 한 8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만 4시 5시 정도까지만 안내를 드린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유료기 때문에 한 달에 8만 원, 3개월에 22만 원. 이 금액 이외의 금액을 얘기한다라면 무조건 사기입니다. 이렇게만 딱 하고 있어요.
3개월 같은 경우도 2만 원 할인을 해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생 좀 운영을 하자, 길게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고요. 이기는 투자하시는 방법,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 달라요. 탄력이 좋고 상승폭의 기대가 큰 종목들은 밑에 뺄 때도 개미를 이런 식으로 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펩트론도 마찬가지겠죠. 올릴 때 또 탄력으로 올리면은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면은 여기서 갈 때 더 가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예, 갈 수밖에 없는 자리면 눌렸다라가도 가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가기 때문에 네, 매수해야 되는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종목이 좋으면 사서 수익 물리더라도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좋은 종목이죠. 여러분들 믿고 따라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펩트론 응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에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공매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업 분석에 보시면 지금 대차 잔고가 네,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차 잔고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공매도 차익 공매도 비중이 좀 늘어났으니까 이 맥시멈을 어느 정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쇼커버를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어떤 뭐 물량을 모으는 주포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기는 종목 추천 TV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강민이었습니다.